민생 경제가 발탄되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민주주의 파괴를 일으킨 박근혜 정부가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사죄하고 국정 쇄신에 전념하기는커녕 정권의 측근 비리와 부정부패를 덮기 위하여 비선 실세와 권력의 신호로 전락한 정치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국정농단 청와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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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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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사죄하고 편파 기소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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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국정감사에 노고가 크십니까? 국정감사를 파업을 하더니 이제 국정감사를 해방을 놓고 있는 이 권력 농단을 방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가 크실 텐데요. 오늘은 참 개탄스러운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또 이 바쁘신 의원님들을 이렇게 같이 모이자고 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을 마구잡이 기소를 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 정책위 의장, 대변인을 한꺼번에 기소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의원 등은 이런 친박 의원들은 모두 무혐의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들의 죄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검찰만, 청와대만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혐의 내용만 보더라도 새누리당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당 의원님들의 사안은 지극히 경미한 사안들입니다. 야당은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고 친박은 신성 불가침 영역인 마냥 검찰이 자행한 명백한 편파 기소와 허위 조작 기소로 법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치졸한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의 국감 활약을 통해서 최순실 게이트의 숱한 비리 의혹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감 파행과 파업으로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게 되자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국감 막바지에 전방위적인 공안몰이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당과의 전면전의 상포이고 공안몰이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컨트롤 타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비리와 국정농단으로 기소되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의 제1선에서 무도한 광기를 부리는 이 기막힌 상황이 국민께 송구하고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미르재단 의혹을 말맞추기 위해 7월에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제 아무리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려도 권력 비리의 거대한 몸통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정권 비선 실세의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정권 비선 실세의 권력 농단과 일개 수석을 지켜주려 검찰이 제 멋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검찰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박근혜 정권의 표적 기소, 보복 기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최측근 비리를 파헤치고 박근혜 정권이 망친 민생을 구하고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박근혜 정부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워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20대 총선 선거법 관련 정당별 기소 현황과 우리 당 기소자 상황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별 기소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정당별 기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본인이 기소된 것 중심으로 정당별 총 기소자는 현재 33명이고 이 중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6명, 새누리당은 11명, 국민의당은 4명, 무소속은 2명입니다. 우리 당의 경우 당 대표, 정책위 의장, 대변인 등 주요 핵심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의 중진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선거법 관련 기소 마감이 되는 점에서 오늘 중으로 추가 기소자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별 기소 상황을 파악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은 기소하지 않은 건이 있었고 이에 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그동안의 선거법 관련 내용에 비해 경미한 사안임에도 기소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이 어제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교안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사건 중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모두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고발한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 행태에 비춰볼 때 검찰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기소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국정감사 중에 심려를 끼쳐들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법률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 법에 해도 너무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으로 말하면 비례의 원칙이라는 건데 해도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도 어느 정도지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기소를 하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양면적 구속력, 공정한 집행이 다 될 텐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와의 TV 토론을 여러분도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박근혜 저는 인천시장 시절에 그 텔레비전을 직접 생중계를 봤는데 문재인 후보를 다그치면서 왜 애꿎은 여자 시민을 불법으로 감금해서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인권 변호사로서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공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법원 판결을 통해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작업이 드러났고 사실상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기소해서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무효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와 관련돼서 수많은 댓글 작업에 대해서 국정원장을 기소를 했는데 선거법 적용을 했다고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그렇고 이번에 정말 저는 이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 뭘로 기소됐는가 봤더니 동부지청 법원을 광진구에 유지해달라고 손지열 법원 행정처장이 아마 한양대학교 선배님이실 텐데 만나서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걸로 추측이 되고 그런 건데 그게 무슨 이유로 이사실로 기소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이학재 의원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학재 인천 의원이 우리 김교웅 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이학재 의원이 당선이 되고 김교웅 전 의원이 낙선했는데 엄청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동훈 의원도 잘 여기 계십니다만 인천시청을 항상 유치한 것을 털어먹고 인천시청 유치가 거의 확정됐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학자가 해냈다는 식의 혼동이 엄청 있습니다만 인천시청은 속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여기 바로 윤관석 의원 강남区로 지었고 있는데 저 가만히 있겠어요? 뭐 돈이 없어서 지금 제가 인천시장 때 하루에 이자를 11억씩 갚았는데
지금 시청을 옮길 상황도 안 돼요. 근데 이걸 쇼를 해가지고 이거를 몇 번을 울고 먹었는데 이 사실을 하면 이 추미애 대표의 사실하고는 정말 조족지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고 우리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도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250조 1항 타인을 떨어뜨리려고 모해할 목적으로 하면 250조 2항으로 더 과중 처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추미애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 상대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정 활동을 지금 홍보한 내용을 지금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생각원 같은 경우는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 사실을 노골적으로 유포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지난 인천시장 시절에 유정복 의원은 세월호의 주무 안행부 장관 책임 장관이었던 사람이 저를 인천시장이 세월호 책임이 있다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아니 법전을 들고 내가 안행부 장관에서 아는데 세월호 책임이 인천시장에 있다. 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인천항에서 세월호가 출범했다고 인천시장이 책임을 지면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뜨는 비행기 사고 나면 나 인천시장이 책임지느냐. 이 광역자치단체는 내수면만 관할하고 해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선박에 대한 검사권도 없고 다 해수부와 해경이 갖고 있는 건데 그 주무장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불과 한 달 전까지 했던 분이 법전을 흔들면서 인천시장이 세월호 책임이 있다고 저를 공격을 했는데 이것을 허위사실로 했는데 전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국가 권력이라는 게 일종의 폭력의 독점, 공권력의 독점 아닙니까? 이것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조직된 폭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이 검찰의 이러한 기소 독점을 통제하기 위한 이 법원의 재정신청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정신청이 제가 판사들한테 들어보니까 한 99% 이상이 다 기각입니다. 한 1%도 1% 정도만 인용돼 있나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당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왜 그럽니까? 판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일이 바빠가지고 재정신청 사건이 들어오면 캐비닛에 다 쌓아놓고 이거를 인용하려고 그러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던 증거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해가지고 이 증거 취사 선택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니까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냥 기각한다면 한 줄로 끝나거든요. 인용하려면 복잡한 내용을 써야 되니까 귀찮고 바쁘니까 다 제껴놓고 기각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재정신청 전담부를 만들어야 뭔가 검찰의 기소 편집의 유일한 통제 수단이 법원의 재정신청인데 이게 형용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신청이 인용이 되면 이제 공소유지를 해야 될 텐데 공소유지를 다시 검찰청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기는 꼴입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상 이미 무혐의 판단을 한 검찰한테 이게 무혐의가 잘못됐으니 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하라고 다시 검사한테 이거를 공판검사를 맡기면 이 사람들이 공소유지에 아주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막판에는 무죄를 부형한 검사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보신 분도 계셨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무혐의한 사건을 법원이 억지로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 거니까 자기들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최후 공판 때 무혐의를 부형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원래처럼 부천서 송금원 사건 때 문기동이가 권인숙 양을 성공을 했을 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재정신청을 해서 그때 조용한 변호사가 공소 담당 지정 변호사가 돼서 이를 기소시켰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변협과 이 서울변협에서 추천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유지 담당을 하게 형사법을 개정해야 그 변호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법적 정의감을 가지고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 법이 저는 개정이 돼서 이 기소 편의의 남발을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말 이 어처구니없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인터뷰에서 어처구니없는 말하는 현기환, 윤상현, 최모 이런 사람들이 하는 노골적인 후보자 협박 이런 사안 자체를 무혐의 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고시 공부해서 합격해가지고 입신양명한 사람들이 이런 지나가는 시민한테 물어봐도 정말 나올 수 있는 걸 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 우리의 참여재판제도와 이 공소 제기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제도도 대폭 강화시켜서 이 자의적인 검사의 기소 편의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우리가 요소야대가 된 건 너무 다행인데 내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임명이 되고 정말 법적 정의를 설 수 있는 분들로 대법원장, 대법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법부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야 3당이 공조해서
국회를 통한 올바른 정의로운 사법부 건설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우리 당 의원들이 다시 한번 각상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 공권력을 어떤 특정 이 부정부패 집단의 방패막이가 되는 사골력 같은 것을 진정으로 우리의 정의를 세우는 공권력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전의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다시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당 탄압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를 표적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위 의장, 대변인, 4선 중진급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87년 이후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이다. 우병우, 미르, K재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권은 의혹은 의혹으로 덮고 위기는 또 다른 위기로 막아왔다. 제1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들의 무더기 기소는 우병우,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덮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야당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편파 기소, 보복 기소이다. 이는 정권의 위기를 야당 탄압으로 돌파하겠다는 선전 포고이다. 검찰은 이번에도 정권의 홍위병임을 유감없이 증명했다. 어떠한 의압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검찰은 이번에도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용병으로 나섰다.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 인사에게는 티끌도 태산같이 보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공소권을 남발했다. 이는 검찰 역사상 최초의 현직 검사장 구속, 스폰서 검사 의혹 등 신뢰를 상실한 검찰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셀프 구제용 기소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개혁이 왜 절실한지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보여주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표적 기소, 보복 기소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미르, K스포츠대단 등 정권의 비리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민생을 포기한 정권을 대신해 국민의 민생을 구할 것이다. 또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위해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네.